안녕하세요. 시골 천부입니다. 이 영상에서는 이제 송파구 갑을병 그 선거구를 살펴볼 텐데요. 음, 지금까지 제가 여든 일곱 군데의 데이터 입력을 했네요. 여든 일곱 개라 그러면 대략 그 254개 선거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작업을 했는데요.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어, 그 사전선거 부풀리기 조작값도 얼추 그 깝가님이 분석했던 내용 423만 명인가요? 423만 표 정도가 부풀려졌을 거라고 하는 거에도 뭐 최종적으로 해봐야겠지만 이건 살짝 좀 밑에 가는 것 같고, 또 이렇게 경합 지역이나 아니면 광주, 대구, 부산 뭐 이런 쪽에 나오는 게 보면 그 광역 단위별로 뭔가 특이한 그 패턴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해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. 뭐 그 전체 흐름에서 엊그저께 발표한 그 영통구 같은 뭐 아주 희한한 것도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그게 일부러 들여다봤으면은 찾기가 어렵겠지만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실제 입력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맞게 입력했는가 아닌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뭐 어떤 거든 하여간 집중해서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송파구 갑을 보면 여기도 뭐 다른 지역이랑 크게 상관없습니다. 송파구 갑을은 국민의힘이 승리한 걸로 당선된 걸로 나왔으니까 그냥 숫자만 대략 살펴보고 지나가죠. 그리고 제가 어떤 분석을 거쳤는지는 어 이제 요 뒤에 또 처음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지만, 이 앞서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 수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실 테니까 보시고요. 그리고 참 그 뭐 잠깐 다른 그 유튜브 보면 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뭐 어쩌고 하는데, 저는 그건 뭐 좀 낯간지럽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,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알고리즘인가 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그 뭐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누르면 그게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된다면서요. 과연 그 차원이라 그러면 좀 한번 눌러 주십시오. 저는 뭐 이걸로 해서 크게 수익을 얻을 생각을 갖고 하는 건 아닌 거니까 전혀 없던 건 말씀 못 드리겠네요. 뭐 다만 뭐 광고를 보고 천 얼마씩이라도 붙는다니까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요. 그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, 그 주 목적이 하여간 제 영상을 그 구글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게, 뭐 결국 이게 더 많은 구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영통구 자료라든지 나중에 제가 전국 결과를 발표하고 할 때는 뭐 이제 더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진 분들을 통해서 발표가 될 거지만, 거기서 그냥 띡 결과만 놓고 보는 느낌하고 이게 실제로 계산이 돼 가는 과정을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 강도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혹시 구독 안 누르셨으면 한번 눌러주시고, 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송파구 갑은 뭐 워낙에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가 당선됐던 지역이니까 요 개표기 조작값,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이라고 의심되는 상황, 그 이 숫자는 그 개표기에서 분류했을 때 그 득표율이 나중에 재확인했을 때 그 사람 손을 거친 득표율보다 이만큼이 더 높다는 거예요. 당일 관내 관에 가까이 이 정도 되고, 전부 합쳐서 합친 득표수로 계산하면 한 4.1% 정도가 개표기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더 많은 득표율을 보이게 했다. 그래서 당초 선관에서 발표한 대로 하면 36대 60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지만, 요 이 뭐죠? 당일 기계 조작에 의해서 뭔가 득표율이 더 나오게 한 그 영향을 빼고 계산하면 41대 55. 이거 뭐냐? 뭐 잘못됐는데? 36대? 오케이. 이게 아니고 45대 42였는데 41대 55로
이게 이제 조작값이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적어요. 예? 이 송파구 쪽이 워낙 승부가 갈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작값, 기계 조작값은 조금 덜하고, 그 다음에 이 공병호 박사님이 해오던 작업, 요 이 득표율로 보면 득표율 기준으로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선거에도 그 득표율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고 보고 거기에 부풀려진 수를 빼고 계산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사전선거에서 애들이 집계했던 이 숫자에는 보세요. 여기 보면은 당일 개표기 조작 전에 것만 보더라도 3만 대 2만이면 대략 한 66%인데 오히려 당일에는 사전선거에서는 더 높은 득표수가 나왔다. 그러니까 거기에 부풀려진 수를 공 박사님이 얘기하던 당일 득표율이랑 같게 됐고 같은 득표율로 아마 투표를 했을 것이고 그 비율대로라면 이 민주당은 이 숫자가 됐을 것이다. 그러면 얘들이 처음에 발표했던 민주당 득표수에서 요 숫자를 빼면 요만큼이 부풀려졌다. 부풀려졌다는 게 선거인 수에서 9,249명을 더 넣어서 그 더 넣어진 숫자만큼이 전부 민주당으로 투표를 했다.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에 의해서 분석을 하셨었는데 저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다시 그 부풀려진 값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로는 36대 60 정도로 훨씬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 개표기 조작이나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. 예? 그렇고요. 다음 송파을도 보겠습니다. 송파을도 여기 배현진 후보가 출마한 데인데 여기도 이 조작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. 기계 조작은 크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 3% 정도 기계 조작을 했고 그 결과로 보면 43대 57이었는데 개표기 조작 결과를 빼고 나면 41대 59 정도. 그게도 서울에는 하여간 대략 30% 이상 뭐 거의 40% 이상 이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는 됐는데 송파갑은 좀 상대적으로 적네요. 많이 적네요. 송파울은 서울 평균 정도의 밑에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조작된 그 값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32대 68 정도로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 두 가지 조작에 의해서 43대 57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발표됐습니다. 자, 송파구에서는 뭐 갑을은 그렇다 치고 가장 관심을 갖는 그 지역구가 선거구가 여기 병일 텐데요. 여기에 우럭 남인순 여사가 출마한 지역인데 여기에 관심들 많으실 테니까 여기는 보면 송파 갑을에 비해서는 조작값 자체가 좀 크죠. 3.0 4.1인데 여기는 4.2 뭐 송파갑이랑 비슷한 수준이네요. 어쨌거나 여기는 조금만 밀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작이 조금 더 이루어진 것 같고요. 다음에 조작 이것도 서울 평균보다는 많이 적네요. 이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는 26.9%면 서울 전체보다는 좀 낮은 걸로 나옵니다. 요걸 그냥 이렇게 숫자를 해석해 보면 그냥 적당히 올려주고 치렀는데 보니까 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4.2%를 더 얹어서 완벽하게 승부를 만들었다. 그러면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51대 49 정도. 득표수 차로 따지면 이게 몇 표예요? 한 3,000표밖에 안 되는데 3,286표 차이로 김근식 후보가 진 걸로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부풀려진 수, 예? 그러니까 사람이
득표한 것보다 기계로 분류했을 때 득표율이 이만큼이 다 더 높게 나왔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조작된 수를 쏙 빼고 나면 그것만 해도 김근식 후보가 53대 47로 이겼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이게 4.2%가 어쨌든 더 유리하게 갔다. 15만 3천, 아니죠. 15만 7천 명 중에 15만 7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4.2%를 기계에서 더 유리하게 해버렸으니 당연히 이렇게 뒤집어지죠. 한번 계산해 볼까요? 15만 7천, 15만 7천 420 곱하기 4.2% 하면 이것만 해도 6,536명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아까 여기서 차이가 난 게 몇 표였죠? 3,200, 3,200, 6,500. 그러면 여기서 3,300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. 네? 훨씬 더 뒤집어지네? 8,421표가. 여기 김근식 후보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거니까. 더블로 나오는 거죠, 영향이. 그래서 하여간 그 개표 결과만,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만 그 영향만 빼도 김근식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. 거기에다가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가 15,000명이 됐으니까 이 숫자를 빼고 순수하게 이제 실제로 투표했을 그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42대 58로 아주 압도적으로 오히려 김근식 후보가 이겨야 되는데 뭐 이렇게 4.2% 기계로 더해주고 선거인수 자체를 15,000명 400명 더해서 그거를 민주당의 남인순 후보한테 밀어주고 뭐 이런 조작에 의해서 51대 49로 진 걸로 나왔습니다. 이 김근식 후보 이 사람도 왜 그 종편에 보면 방송에는 꽤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순간에 그런 종편 같은 데서 잘리게 되니까 뭐 목공의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것처럼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도봉구에 이겼던 김재수 후보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신에 이 사람은 강남 상구 중에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 아니야. 쪽팔리지도 않나? 차라리 자기가 양보를 하든지 뭐 당협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간판 걸고 방송에 쭉 나왔으니까 그냥 밀어줄게 이러고 여기다가 그 공천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느낌 모르나? 자기네가 선거운동 하면서도 여론조사 같은 거 하고 뭐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? 4대 6인데 거의.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딱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. 야, 그러면 이제 조작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됐고요.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제가 어떤 근거로 하는지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가정을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개표기 조작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, 개표 과정에서 보면 이 표가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관내라서 투표함이 2개죠. 투표함 2개를 뭐 투표함별로 개표 진행표가 나오긴 하는데 이건 이렇게 집계된 겁니다. 송파 이동 관내사전을 보면 자, 4,645표를 그 전자 개표기에다 넣어서 돌립니다. 넣어서 돌리고 나면 또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게 있어요. 분류하지 못한 숫자를 그 투표용지를 심사부에서 와서 심사부에서 그 84개 투표지를 사람 손으로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23대 37대 2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거는 2372, 2251, 100 요 숫자로 개표 결과가 발표됩니다. 그죠? 2372,
송파구, 송파이동 2372, 2151, 100, 2151, 100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요걸로만 뭐 이렇게 부풀려진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해 왔는데, 저는 이 다른 몇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이 개표기에서 나오는 이 득표율 자체는 내가 못 믿겠다. 예? 뭐 똑같은 용지를 놓고 돌렸을 때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온다든지, 그것만 봐도 일단 오류는 뭐 확실하게 나오는 건데, 전국 지금 88군데를 입력하도록 한 군데 동작을 빼놓고 나서는 전부 민주당이 유리하거나 진보 쪽 정당이 유리하고 국힘 쪽이 무조건 더 낮게 나오고, 이렇게 아주 편향되게 오류가 나오는 거는 그건 조작인 거죠. 그래서 그 조작된 결과로 나온 이 득표율은 빼버리고, 저는 이게 사람이 직접 분류한 요 득표율을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. 이 전체 숫자를. 여기도 보세요. 2349대 2114면 당연히 국힘이 더 높게, 여기 개표기에서는 더 낮다고 판정을 했는데, 예? 득표율이 더 낮은 걸로 나오는데, 여기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, 한 80% 가까이 더, 예? 국힘이 더 높게 나와요. 이걸 제가 굳이 요 지역만을 콕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, 그냥, 그래요. 어느 지역에다 대략 찍어보면 거의 그래요. 어디 뭐 다른 데 볼까요? 여기는, 송파 일동 관내사면 보시죠. 여기도 봐. 거의 3대 2인데, 46대 50. 이러니, 이걸 믿으라고요? 그래서 이걸 못 믿겠다 해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, 각 투표소, 이제,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이 각 투표소별로 다 입력을 하고, 요게 아까 송파, 어디였나? 갑이죠. 송파 갑에, 어디야? 송파동, 송파일동, 관내사전. 아까 고숫자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. 2349, 2114. 요거는 개표기에서 분류한 결과 다 입력한 거고, 요거는 재확인 과정에서 사람이 분류한 그 득표 숫자를 입력을 해서 득표를 계산하고, 당일은 당일대로 투표소별로 다 하고, 그래서 그걸 합계낸 게 여기에 이제 합계를 낸 거고요. 옮겨 적은 거고.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득표율은 난 무시. 이건 조작이니까 빼고, 사람 손을 거쳐서 분류한 요 숫자, 요 득표율이 정확하다. 비록 숫자는 뭐 2% 남짓 되지만요. 10만 5천에서 2060이니까 대략 한 2% 정도 숫자밖에 안 되지만, 그래도 이거는 2000표가 넘는 데서 득표를 구한다는 거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개표기를 통과하거나 재확인한 그 전체 총 유효 득표수를 넣고 이 득표율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숫자를 계산해 낸 겁니다. 고소선상이랑 국외부재자 투표는 그냥 수작업을 했다고 보고, 뭐 안 한 데도 있지만 수작업 했다고 보고 그대로 합산을 하고 해서 그걸로 그 숫자로 해서 득표율을 계산한 게 이 초록색 이 숫자입니다. 그리고 이 선거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뭐 공박사님 방송을 대부분 보시다 온 분들이니까, 그 공박사님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당일 득표율이랑 사전 득표율이랑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게 투표를 했을 것이다 는 전제로 해서 출발을 하셨잖아요. 이제 저는 이렇게 개표기 조작 전에 숫자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, 개표기 조작 후에 숫자가 이제 발표된 숫자니까 거기서 저는 그 영향을 뺀 여기 제가 계산해낸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을 사전에도 적용하면 실제로 민주당의 투표 대수 숫자는 12869다. 요 비율하고 같다고 생각하면요. 그래서 관외도 마찬가지고 국외부재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놓고 나면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부풀려진 숫자를 뺀 숫자인 거죠. 그렇게 계산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고, 그렇게 했을 때 이 부풀려진 숫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, 얘네가 지금
관내 사전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다고 하는 그 득표수에서 실제 숫자를 뺀 게만큼이 부풀려진 거예요. 그러니까 공 박사님 가정에 의하면 이만큼을 선거인 수를 부풀려 가지고 그 부풀려진 선거인 수를 민주당 표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다. 예? 그 가정에 의해서 분석이 나왔던 거니까 저도 그 과정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래 그럼 이 숫자가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만들어서 계산을 한 겁니다.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. 지금 저 수원 정이었죠. 영통구. 그 사례는 뭐 지금 제가 작업하는 거 외에 하여간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. 앞으로 지금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3분의 2 작업하는 과정에 그런 게 또 안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어요. 뭐 기대를 갖고 계속 이 크로스 체크에 더 전념을 해서 하고 있고요. 또 광주 지역이 좀 두세 개 입수가 돼서 해봤는데 하여간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. 기대해 주시고 계속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.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